보시는 것처럼 매물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죠. 맞아. 그러면 지금 바닥이 아니란 거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왜 왜냐면 이렇게 언론에서는 계속 또 오르고 있다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니까. 참. 위원님 신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어떤 변화입니까? 회사를 잘려갔고요. 독립하셨어요. 예, 그래서 새로운 길을 그럼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대표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어떻게 불러야 그러지 됩니까? 마시고요. 네. 그냥 뭐 독립 리서치 회사니까 똑같이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만둔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제 3주 됐어요. 요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근데 왜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더 바쁘네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회사 잘 네. 하려고 리서치 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한 달, 두 달 정도는 좀 여행도 다니고 쉬셔야 되는데 가만 놔두질 않는군요, 주변에서. 예,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하는 것도 있고 네. 또 갑자기 나왔더니 부동산 시장이 막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의뢰하시거나 네. 여러 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네. 어쨌든 더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 부동산 시장이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예. 요 얘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오셔서 광순의 복덕방. 예, 야, 이거 제목 잘 뽑았어요. 이게 법인 이름이에요. 이거 좋아요. 광순의 복덕방. 괜찮죠? 예. 예. 이거 너무 좋은데. 친근감도 있고. 주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일단 광순의 복덕방의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예. 제가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예. 이때도 그런 말씀 좀 드리겠는데 정보의 비대칭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대부분 일종의 네.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리서치를 하거나 정보를 주는데 대부분 뭐랄까요? 집이 있거나 네. 아니면 뭐 건설회사거나 네. 아니면 건설회사가 만든 협회거나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보의 격차라든지 비대칭성이 되게 크다. 네. 그래서 반대편에서나 아니면 좀 공정한 그런 어떤 리서치도 하고 네. 정보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순의 복덕방은 뭐 할 거냐면 리서치 보고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보고서를 써서 많은 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릴 거예요. 회사를 차리셨으면 돈을 벌어야지 무료로 보내면 어떡합니까? 무료로 보냅니다. 이상하네. 네. 그 운영비도 들고 다 들 텐데 그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되겠죠, 뭐. 뭐 퇴직금 많이 받으셨던 모양이네? 어떻게 되겠죠, 뭐. 그래서 저희 셀코 우리 예. 구독자분들도 저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예. 무료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메일 주소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광순의 복덕방 korea.analyst로 보내주시면 뭐 여러분 뭐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성함하고 메일 주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메일이 저한테 오니까 그 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한 달에 2번씩. 와, 근데 무료라고요? 네. 근데 원래 이게 회사라는 건 이익 창출이 목적인데. 비영리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이거 한번 봐주시면 저는 투자한다면 부의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고 제 답은 예스입니다. 줄일 수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고 대진 마련도 잘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이런 부의 불평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었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리서치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광순의 복덕방의 복덕방장이신 이광수 위원. 전에 이광수 위원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 그냥 이광수 위원이라고 할게요. 예. 네네. 나와주셨으니까 요즘 부동산 시장 동향 궁금했던 거 먼저 좀 여쭐게요. 그 뉴스에 나왔던 건데 실거래가 2개월째 상승, 집값 바닥 확인 이 기사하고 또 강남 3구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2년 8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거래가 지수가 올랐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실거래가 실제로 되잖아요. 아파트 네. 실거래가 되면 그걸 지수화시켜서 나타내는 건데 한국부동산원에서 네. 실제로 지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짧기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개월째 상승하고 있고요. 네. 또 일부 지역은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 이게 더 떨어지면 이제 집 좀 구해야지 하고 타이밍만 노리던 분들은 이제 끝난 겁니까? 또 놓쳤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장을 그래서 엄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불안해하세요.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놓칠까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오늘 좀 엄밀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를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현재 그냥 단순하게 집값 오르고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걸 떠나서 왜 증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집값이 왜 계속 빠지다가 회복하고 있는지 그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개별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송파하고 헬리오시티를 찍었습니다. 이 찍은 게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지만 이게 9,000세대가 대단지 아파트야. 너무너무 커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시장의 상황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일단 집값이 계속 2021년도에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서 85건이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23억 8천으로 네. 찍힙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고 크게 올랐죠. 그러다가 2022년부터 이 집값이 빠져요. 엄청 빠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가격의 하락폭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네. 가장 낮은 가격이 15.3억입니다. 더 빠졌어. 스타트 할 때보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다 또 하나 뭐냐면 특징적인 현상은 거래량이 줄어들죠. 네. 이게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가격도 많이 빠지만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의 변화를 볼게요. 지금 2023년 5월이잖아요. 네. 그런데 15억의 아파트가 19억 5천으로 다시 올랐어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또 빠르게 오른 거예요. 예, 4억이나 올랐으니까. 근데 가격을 보면 일단 과거의 종고점 밑에요. 네.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중요한 건 66건으로 네. 5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거래량이 지난해를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것만 보면 가격도 이제 회복하고 있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누가 이 집을 지금 사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집을 누가 사고 있느냐?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 리서치를 해야죠. 일단 필요한 사람이 샀을 텐데 네. 실수요자가 샀겠죠. 네. 집이 필요한 사람이 떨어졌으니까 샀을 거고. 그쵸. 네. 그 외에 있나요? 집을? 있죠. 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는 게 유일하게 특징적인 게 사용 가치도 있지만 투자 가치도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샀느냐? 그렇죠. 실거주 목적의 사용자가 샀느냐, 네. 아니면 투자자가 샀느냐,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거는 실제로 살 사람들이 산 것 같은데? 그렇죠. 감은 그렇게 오는데 그렇게 감만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 그래서 시장의 전체적인 변화를 보셔야 되는데 네. 일단 아파트 매수 중에서 30대 거래 비중이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인데? 30대는? 그렇죠. 왜 그렇게 저희가 추정하냐면 30대가 상대적으로 무주택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대가 샀다면 뭐냐면 갈아타기라든가 네. 혹은 무주택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두 부류 다 네. 실수요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헬리오시티는 사실은 가격대가 높아서 안 됐지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는 또 이 이유도 있었어요. 특례보금자리로. 그렇죠. 올해 네. 1분기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청을 받는데요. 네. 정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대출을 해주기 시작하죠. 네. 근데 잘 보시면 누가 대출을 많이 받습니까? 30대. 30대네. 그렇죠. 네. 아까처럼 연결이 되죠. 네. 30대가 샀는데 특례보금자리를 사서 자기가 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반등이 일어났고 실제적으로 거래도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수요자의 특징을 꼭 아실 필요가 있어요. 실수요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안 삽니다. 그렇죠. 못 삽니다. 못 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처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일부 수요가 붙으면서 시장이 변화를 일으키지만 가격이 다시 오르면 이제 수요가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4월은 사실은 3월 대비해서 조금 거래량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5월부터는 거래량이 다시 크게 감소할 겁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저한테 이제는 여쭤볼 수 있잖아요. 투자 수요는 왜 줄고 있냐? 투자 수요가 준다는 건 이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다고 느끼니까 투자 수요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돈을 중요한 거예요. 벌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용 아나운서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실수요는 특징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사고 네. 가격이 다시 오르면 안 사거든요. 근데 투자 수요는 중요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가격이 올라도 계속 사요.
미래 가격을 보니까.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예. 미래 가격을 보니까 그래서 가격을 계속 올리는 수요는 투자 수요예요. 아하. 그런데 지금 한국의 투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갭 투자 수요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대부분 갭 투자죠. 그렇죠. 전세를 끼고 하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제 갭 투자 수요를 보면 이게 투자 성향의 투자인지 실수요자의 투자인지 그걸 알겠구나.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아직까지 1월의 지표까지 안 나왔지만 어쨌든 갭 투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 가격이 빠지니까. 맞아요. 예. 갭 차이가 많이 나지. 예.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볼까요? 아까 다시 헬리오시티로 가볼게요. 네. 헬리오시티 이건 전세 가격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혼동되실 수도 있지만 점이 이렇게 밀집해서 많이 찍힌 걸 한번 보세요. 예. 21년도에 전세 가격이 12억, 13억에서 막 찍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얼마로 떨어졌습니까? 8억대, 네. 9억대, 일부 지금 10억대지만 전반적으로 8, 9억대에 찍히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더 빠지다 보니까 사실 갭 투자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아, 갭이 너무 크네. 그렇죠. 여기다가 대출까지 받아야 되니까 부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를 기미가 보이면 사겠지만 그렇게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반등 예. 내지 가격의 회복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아. 근데 물건은 있어요? 어쨌든? 내놓는 물건들은 있어요? 그게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예.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매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격이 오르면은 안 사죠. 아니, 안 사는데 매도는요. 물량은요? 물량은요. 그거는 물량은 오르면 내놓죠. 줄여야죠. 일반적으로. 오르면은 이제 안 팔아야지. 안 팔아야지. 더 오른 다음에 팔아야지. 더 오른. 그렇지. 왜 오르는데 더 팔아요? 근데 지금 더 오른 가격이 다음에 회복하고 팔지. 막 상승한다고 그런데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매도 물량을 증가시키고 내놔. 있어요. 그러니까 팔릴 때 내놓고 팔아버리겠다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이분들은 사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다주택자구나. 그렇죠.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갑자기 뭐 몇 달 만에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특이한 현상은 시장에서 뭐 전문가도 언론에서 집값은 오를 거다, 바닥 찍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있다. 그러네. 이건 비당 서울 전체의 모습이 아니고 네. 다시 또 헬리오시티로 가볼게요.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사실은 여기도 기분 마찬가지네. 안 나빠지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보시는 것처럼 매물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네.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는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 실수요가 들어오니까 그동안 안 팔렸던 게 팔리자고 생각하니까 매도 물량이 증가해요. 근데 실수요가 다시 감소하면 매도 물량이 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안 팔리겠죠. 네. 그러면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러네. 예. 그러면 지금 바닥이 아니란 거네. 그렇죠. 바닥에서 회복된 것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춤하든가 아니면 지금 물량을 봐서는 조금 떨어질 기미도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왜 왜냐면 이렇게 언론에서는 계속 또 오르고 있다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이 기회까지 내가 못 잡으면 또 못 사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니까. 참. 그리고 사람들은요. 네. 어떤 걸 믿냐면 현재 일어나는 현상과 네. 과거에 대해서 믿지 네. 미래를 전망하는 걸 사실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못 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막 당장 집값이 오르는데 거기다 오른다고 하니까 더 신뢰가 생기는 거죠.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사실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그런 식의 얘기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보면 시장은요, 투자자들이나 부동산으로 보면 2, 3, 4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빠르네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이 인정하다니까요. 그분들이 대단하네.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왜 집을 팔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네. 근데 지금 집 없는 분들,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분들은 솔직히 인정하자고요. 잘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급한 마음에 또 그렇죠. 집값이 들썩거린다니까 또 지난번 같은 일이 또 또 벌어지고 있는 일어날까봐. 거예요. 또 일어날까봐. 근데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한 3, 40% 빠졌으니까 네.
내가 여기서 한 10% 정도, 10% 정도 더 떨어지는 건 감수하겠다 이러고 들어간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지금 빠졌잖아요. 네. 많이 빠졌는데 건수로 보면 네. 많지 않았어요. 아, 일부 급매물이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지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아, 가격은 일부는 많이 빠졌지만 전반적으로 매물에 네. 양이 많지 않았고 또 가격이 떨어진 매물이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내놨는데 값은 제대로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매물로 던졌지. 그렇죠. 그냥 막 급매물, 막 극급매물 던진 분들은 많지 않았고. 그렇죠. 근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또다시. 앞으로는 많이 빠지는데 또 양도 많아지는. 아, 그런 상황, 그럴 때가 사실은 집 사기 더 좋을 때잖아요. 조금 더 과거에도 기다려 봐야 되겠다. 네, 네. 자, 두 번째 뉴스 팩트 체크 한번 가볼게요. 네. 서울 아파트 급매 소진 실거래가 상승 단지 들어 4, 5억 살 때 서울 입성 기회 잡자 외지인 몰리는 송파, 강동, 마포 네. 이렇게 돼 있는데 4, 5억이 빠진 건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저 그래프를 가지고 요 얘기도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예. 그러니까 4억이라는 게 뭐냐면 기준이 과거에 엄청 높았을 때를 기준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 높았을 때가 과연 정상적이었을까? 그렇지. 막 투기적으로 올라갔을 때니까.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네. 금리가 그렇게 엄청나게 인하되고 네. 시중의 유동성이 풀리고 사람들의 포모 현상이라고 그래서 마음 급한 마음에 막 사람들이 사기 시작해서 저렇게 오른 거잖아요. 어쩌면 저 집값이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치 4, 5억이 싼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시 고점은 뚫으니까 늘 그래 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연하게 시장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 그래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 집이 막 15억대까지 빠지면 분명히 살만은 했죠. 근데 그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기 쉽지 않았다. 그런데 다시 이런 시점이 올 수도 있다. 매물이 증가하고 투자 수요가 없다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지인 몰리는 이게 또 신문에 또 많이 나와요. 네, 네. 외지인이라 하면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연결시키냐면 투자 수요라고 투자 수요라고 네. 하죠. 네. 근데 이 외주인이 어떤 외주인이 지금은 많냐면 갈아타기 외지인들이 많아요. 내가 집 한 채는 있는데. 그렇죠. 좀 더 그 좋은 곳에 아파트를 내가 갖고 싶은. 그렇죠. 떨어졌으니까. 네. 그래서 외지인이 이동될 때의 패턴을 잘 보시면 좋은데 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패턴은 이런 식으로 외지인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가격대가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움직여요. 네. 실수요는요. 근데 가격이 오르고 막 진짜 투자 수요가 몰릴 때는 서울에서 수도권 집을 사는 형식이 많아요. 오히려? 네, 이해하셨죠? 예.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에 집을 사는 네. 거예요. 근데 지금 외지인의 패턴은 경기에서 서울을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일부 수도권 시에서 송파구 집을 사는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는 거야. 그건 갈아타기고 실수요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사면 그건 투자 수요예요. 투자 수요야. 네. 근데 지금은 전자다. 네. 경기에서 서울에 사는 사람들.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물량.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유리하거든요. 같이 금액대만 보면 높은 가격에 떨어진 게 더 컸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집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팔아서 그렇구나. 하면은 좋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같은 하는 거예요. 퍼센트라도 액수로 보면은 그렇죠. 이게 이쪽이 훨씬 떨어진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갈아탄다. 그렇죠. 그건 맞는 방향입니까, 그러면? 맞는 방향인데 사실은 그게 지금 시점이 맞냐? 그렇지. 시점도 봐야지. 그렇죠. 가격만 그거는 보는데. 방향성 전략은 좋아요. 그렇죠. 입지가 좋은 데가 또 오를 때 먼저 오르니까. 그렇죠. 전략은 좋아요. 네. 전략은 좋은데 지금 과연 right time이냐? 예. 좋은 시점이냐? 그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 맞추는 게 정말 모르겠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정보에 의존하잖아요. 네. 정보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뉴스거든요.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지만 네. 뉴스를 선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 내가 좀 초이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가장 좋은 건 뉴스를 안 보시는 건데. 뉴스, 우리가 정보를 얻으려고 뉴스를 보는데.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네. 때 의견이나 네. 기사의 내용을 보지 마시고 네. 숫자만 보세요. 숫자만. 네, 숫자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네. 아니면 다른 의견을 보면 기자의 굉장히 주관적인 입장이 들어가 있고 그렇죠. 여러 주변에 뭐 어떤 영향에 의해서 그렇죠. 얘기하는 리포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회사도 그만두고 했으니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패턴이 있어요. 부동산 기사가. 그러니까 일단 숫자를 하고 팩트를 얘기해줘요. 네. 그 다음에 은연중에 거기다가 의견이 들어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의견에 전문가가 하면서 강화시켜. 누구와 의하면. 그럼 우리가 확 믿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전문가 의견이 저도 이제는 기자분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쭉 얘기를 하면 그 중간에 네. 그 기사가 의도하는 그 내용의 인터뷰만 잘라 실어요. 네. 맞아요. 전 분명히 다른 얘기를 네. 했는데. 편집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건 중간과 끝을 보지 말고 네. 첫 번째,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 떨어졌구나.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했구나. 그럼 과거에는 어땠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 숫자의 모습만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건 중요한 뉴스니까. 그런데 의견하고 그리고 의견을 또 강화시키는 것까지는 사실 안 보셔도 된다. 세코TV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정보를 내가 습득하려면 나의 기준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리고 집이요. 집이 뭐 한두 달 거래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생 가져와야죠. 사이클도 길고,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사시면, 내 집을 사시면,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7.5년에서 8년 정도 보유하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은 긴 호흡으로 보고, 여러분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심리적으로 휘둘리지 마시고, 좀 기준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아이고, 참 이게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부동산도 주식도 타이밍인데 우리가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얘기도 듣고 뉴스도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이렇습니다. 부동산 뉴스, 여기서는 뭐 상승을 얘기하고 저기서는 바닥이라고 그러고 위기라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늘 이광수 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